제가 처음에 글쓰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언어 영역 7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랑 거의 친숙하지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일기 한 편도 제대로 안 써봤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제가 언어 영역이 싫어서 이과를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진짜 글쓰기 하나로만 100개 업체 매출 상승을 시켜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다 글쓰기 하나로 낸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매출 2배 상승해서 지금 6억 찍으셨고 올해 누적 매출 20억 예상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이분 수의사분이신데 진짜 연매출이 1억이었어요. 수의사인데. 그러니까 거의 진짜 폐업 직전인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거의 제가 3억 매출 올려드렸고 지금은 더 잘 나가고 계세요. 이분은 그 세무사님이세요. 세무사님인데 1년 만에 매출 3억 상승했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고요. 이거 말고도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고 저한테 블로그 코칭을 받으셨던 분들도 실제로 거의 90%는 다 수익을 내고 가세요. 이게 글쓰기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 딱 글쓰기 창 딱 켰을 때 거의 30분간 아무것도 못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행동들,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완전 생초보일 때 뭘 했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처음부터 글 한 편 딱 쓰고서 나 무조건 이걸로 성과 내야지 생각하시거든요. 처음부터 글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잘해요? 근력 운동 해보셨던 분 있나요? 작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근력 운동을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PT쌤이 아무리 막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스쿼트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는데 이게 근육점 자극을 못 느끼네요. 자꾸 저한테 못 느끼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 건지, 이게 근육이 어디가 발달이 되는 운동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무식하게 막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게 아령을 하나 드는데 어디가 자극점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근육이 급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살이 쫙쫙쫙 빠지기 시작하고 눈바디가 점점 달라지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맨날 이거 한번 하고서 이렇게 막 해서 거울 보고 근데 그게 그거거든요. 이게 느껴지니까 신기하니까 자꾸 거울 보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일단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을 엄청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슬슬 감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경험이 누적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처음 글쓰기 시작할 때 제가 마케터였으니까 지금 당장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때 가장 많이 글을 썼던 게 하루에 12건 썼어요. 하루에 12건씩 거의 한 2달 정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급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양으로만 인풋만 막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무조건 양만 쏟으면 사실 이게 다칠 수 있어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자세로 계속하면은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처음 시작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글쓰기 관점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하시는데 1인칭 시점에서 글을 쓰시거든요. 일기 형태, 기록 형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을 그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즈니스 글쓰기는 2인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시점이 아니라 고객의 시점에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하는데 매출이 안 오르던데요? 말씀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다 1인칭 시점에서 글을 쓰고 계셨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 누구예요? 고객이죠. 근데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게 설득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글쓰기를 하려면 일단 고객의 시점에서 글을 쓰는 노력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떤 고객이 이 글을 보게 될까? 내가 고객이라면 이 글을 과연 읽고 싶을까? 내가 고객이라면 이 글을 읽고 구매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고객 시점
시험에서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5,000건의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000건의 글을 쓰면서 저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의 글쓰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니까 어떤 분야에든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라는 게 본질이 다 똑같잖아요. 이제 세무사님이 오셔도 어떻게 마케팅을 도와드려야 될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요. 다이어트 샵에서 오셔도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의 관점만 깨닫게 되면은 어떤 사업인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훈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가 했던 게 필사예요. 근데 이 필사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간과하시거든요. 저는 직원 딱 채용해가지고 첫 교육을 필사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딱 켜가지고 목적지부터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먼저 도달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요. 어떤 업계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 이 사람처럼 되고 싶고 이 사람처럼 글을 쓰고 싶다 하는 게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필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업계에서 가장 잘 쓴 글이 있을 거예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저는 무조건 검색해서 이것부터 찾아요. 마케팅 도와드릴 때. 이것부터 무조건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 그 글을 찾으셨으면 그냥 똑같이 따라 쓰세요. 5번 정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돼요. 근데 5번 정도 똑같이 따라 쓰다 보면은 이게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걸 썼고 여기에다가 이걸 썼네. 나는 이 문구가 좀 후킹이 되는데? 이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때서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는 저는 한 문장씩 쪼개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목에는 왜 이렇게 문구를 짰을까? 첫 문장에는 왜 이렇게 구성을 했지? 이 사람이 고객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구매로 유도를 했지? 이런 거를 한 문장씩 쪼개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됐다면 그때서부터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